2배로 100명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기촌인 농산업 창업 지원 요거를 지금 2월 3월경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한 3억 되는데 1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교육시킬지. 그러니까 지금 그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귀농 귀촌 전체 합하면 51만 명 되는데 그 중에 귀촌 인구가 한 49만 명이고 귀농 인구가 한 2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귀촌 인구들이 들어와서 바로 귀농으로 바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귀촌해가지고 거기서 탐색해서 농업 관련 산업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우리 교육은 싹 다 귀농 교육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거 그 귀촌 교육을 신설한 겁니다. 귀촌해서 이런 농산업 생산 이외에 뭐 가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3월까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5월에 공모를 해서 6월 중에 선발을 하고 6월부터 이 교육을 들어가는 걸로 금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한 200명 정도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 제촌 비농업인도 이 귀농 지원 대상에 포함을 했어요. 이제 그 의원님과 오래가지고 포함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건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6월까지 귀농업 귀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귀농 귀촌인과 지역사회 주민과 융화 촉진 확대라 그래가지고 융화 교육을 그동안 저기 해왔는데 주로 타겟팅한 게 지역에 들어가는 귀농인이나 귀촌인 대상의 융화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싸움이 나고 지역 갈등도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지역 사회에 있는 지역민들, 마을 주민들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3억 5천 정도 반영했니? 3억 5천 정도 반영해서 금년에 한 1,400개 마을 정도의 그 마을 회관으로 찾아가서 그 컨설턴트나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하고 귀농인들을 같이 이렇게 조금 융화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걸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19년에 그 귀농 귀촌 예산이 140억인데 그 중에 55억이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에요.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인데 그 기존의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 지역에 우리 전국 71개 그 지자체 귀농 귀촌 지원 센터라는 게 있고 그런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또 이제 융화 교육하는 이런 비용들도 있는데 50% 이상 지금 현재 40%부터 있는데 50% 이상을 이 융화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이제 지침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귀농자금 지난번에 그 PD 수첩에도 나오고 뭐 애견 브리딩 업체 문제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농자금의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사용 방지를 위한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그래서 귀농자금 지원을 그동안은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평균 점수가 평가가 60점 이상만 되면은 그 선착순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된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그런 그 고소득 장목이다 그래가지고 묘목상들이 그거하고 같이 팔면서 막 소개해줘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농가 주택자금 있잖아요. 주택자금 7,500만 원 융자해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뭐 저는 주택 단지하고 같이 해준다 이래가지고 쌍값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 공사 기간을 늘린다든지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해서 귀농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거 이번에 저희들이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시군에다 2018년 1월부터 구성하도록 했는데 시군의 그 귀농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다 통해서 이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면접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도록 좀 그래서 우수한 귀농인 아니고 그 사업 계획에 있어서 어떤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과잉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감안해서 사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면접 평가를 통해서 선발하도록 좀 개선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귀농업 기촌법에는 이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법 규정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림사업 그 재정 관련 규정에서 따라서 환수 정도만 가능했는데 이제 법에서 환수 그리고 목적의 사용이나 부정 사용했을 때 처벌 근거 그리고 기획 부동산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귀농 자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가 생기게 했을 때 그 제3자에 대한 처벌 근거까지 이번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귀농자금, 기여자금, 귀산촌자금이 따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중복 지원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시에 중복적으로 확인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된 게 뭐 초기에 공사 대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고 사전 대출 한도를 70%까지 이렇게 확 잘라가지고 3천만 원 이내 또는 그 10% 이내로 최대 3억이니까 그래서 계약금 수준만 먼저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대출 심사 전 단계에서 이 사기 피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지하고 귀농귀촌 교육 시에 이런 피해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귀농 초기에 이제 영농 기술이나 주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2차 보전 자금이 다른 많은 사업들에서 많이 좀 줄었는데 그 귀농 귀촌 관련해서 이게 주택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자금 같은 경우 그대로 유지해서 3천억이죠. 3천억으로 유지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귀농할 때 임시적인 주거가 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이 전국에 지금 한 275개소 정도 있는데 금년에는 그거를 70개소 더 늘려서 추가적으로 하고 이용 기간도 최대 1년이었는데 1년 3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그 개인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8개소 있는데 마지막으로 영천이 이번에 완료가 되고 3월달 완료가 되면은 전체 한 240개 세대, 240세대 정도 되는데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귀농 닥터가 2016년까지 2017년까지 좀 부족했는데 이게 귀농 닥터도 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귀농기 조정학센터나 이런 홈페이지 통해서 그리고 이제 품목 전문가나 이런 연결시키는 것들 그리고 그 이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귀산촌 농산업 창업 지원할 수 있는 곤충이나 가공 유통 등 새로운 분야가 늘어나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인력을 추가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우수 사례, 귀농귀촌 우수 사례 그리고 부정 수급이나 사기 피해 방지 사례 같은 그런 사례의 귀농귀촌 실적을 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신규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도 지금 현재 귀농귀촌 협의회도 중앙 단위에만 있는데 시도 단위에도 귀농귀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거기에 이제 귀농인뿐만 아니라 여성 농업인하고 기존 농업인들도 좀 선도농업인 참여를 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청년 창업농은 금년에 1,600명 선발합니다. 지금 1월까지 공모를 들어갔고 지금 저희들이 도별로 날짜를 정해서 처음 신규로 응모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한 번역별 설명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까지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19일까지에 걸쳐서 왜냐하면 이게 저게 있어요. 5개년 영농 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농 계획을 보고 평가해서 그것도 이제 서면 평가를 시군 단위에서 하고 시도 단위에서 다시 면접 평가를 해서 최종 선발하는데 거기 지역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어요. 그 평가도 다 외부 전문가로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평가 방법이라든지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자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슨 게임기를 산다든지 그런 정착지원금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같은 거를 위해서 1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 해서 도별로 지금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해서 공모가 끝나면 2월 중에 이제 그 서면 평가하고 그 면접 평가를 해서 3월까지 하고 3월 말에 그 1,600명을 신규 선발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우리가 정착지원금 사용 방식을 바꿨잖아요. 원래 2018년까지는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총포 유흥업 총포 총을 산다라든지 사치품이라든지 하지 말라는 업종을 15개인가를 정해놓고 요거 외에는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지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국민 정서상으로 보면 야 우리가 이걸 게임기 사라고 이걸 해줬냐 이런 거라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러면 쓸 수 있는 것들을 업종을 이제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서 쭉 정해져서 대부분은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 마트에 간다라든지 만든지 그런 생활품이나 아니면 영농 자재를 산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게 이렇게 딱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터넷이 조금 에러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사는 거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에 대한 걸 지금 일단은 좀 차단하자. 일단 차단해놓고 그걸 좀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들이 금년에 2,000명을 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서 국회에서 다 삭감하라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하여튼 엄청 애먹으면서 9년 수준으로 1,600명으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청년농들도 이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법에 안 맞거나 국민 정서상 안 맞는 부분들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인터넷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작년에 우리가 선발할 때 선발 기준에서 그러니까 농업 소득이 신고가 안 되니까 이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에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조금 너무 높이 잡은 게 있는 서 이번에 지금 검토해서 그런 재산 소득 기준, 선발할 때 소득 기준도 강화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선발 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1월 중하순 되면 확정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선발할 때 내려보내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고 이번에 저런 것도 많이 했어요. 여성 청년 농업인들이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영농이나 육아 때문에 영농을 못하는 경우는 유예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했고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교육 시간에 대해서 에러가 많더라고. 연간 우리가 160시간의 교육을 받다고 배우니까 40시간은 의무고 120시간은 필수. 그리고 교육 시간도 조금 조정을 하고 농한기나 농번기에 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정책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런 게 궁금한 게 많아서 콜센터를 상시 운영하는데 그걸 좀 확대했어요. 콜센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공모하고 신청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 콜센터 운영 인력을 6명까지 늘렸어요. 그걸 하고 평시에는 이제 한 2명 정도 운영하는데 3명 정도로 해가지고 정책에 대한 질의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질의가 나온 게 많아서 그걸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정리를 해서 좀 됐고